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유권자들은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4만 4천여 명으로 검사를 받은 10명 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UCLA와 얼바인을 비롯한 UC계 6개 대학 캠퍼스들이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는 대면 수업을 고집하고 있어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을 또다시 덮친 폭설에 연방정부와 학교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일주일 새 두 번째 폐쇄입니다. 미 동부 지역을 또다시 강타한 폭설의 여파로 연방정부와 학교들이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1월 7일 금요일 E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 내일 자정이면 유권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웹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영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메일 주소를 인증받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면은 공간 방문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리고 8일 LA 시간 기준으로 8일 자정까지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권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처음에 들어가실 때 본인의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내일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총영사관에도 막바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했죠. 좀 부끄러워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게 정치인들이 좀 잘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글쎄, 지금 저희가 이 모든 이 해외에 나 있는 국민들도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주권을 행사해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참여하는데 사실 많이 주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고쳐진다면 진짜 한국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 2월 말 실시되는 20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를 위해 오늘 오전까지 전 세계에서 19만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영구 명부를 포함해 9,500여 명, 미주 전체에서는 56,600여 명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19만 명 정도가 재외선거에 등록을 했고, LA 총영사관은 지금 7,358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영구 명부에 올라가신 2,121명은 제외된 숫자고, 지금 하루에 거의 한 800명, 9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LA 총영사관은 등록 마감일인 내일 오후 5시까지 현장 접수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좋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0.3% 떨어진 3.9%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낮아지면서 50년 만에 최저인 3.5%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실업률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다시 3%대로 진입하면서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I think it's a historic day for our economic recovery. Today's national unemployment rate fell below 4% to 3.9%, the sharpest one-year drop in unemployment in United States history.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지난해보다 4.7%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간표는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달 예상보다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나타낸 연준이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임금도 큰 폭으로 오른 만큼 금리 인상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자산 매입을 올 3월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인데 시장에선 이 이후 곧바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지난달 추가된 미국의 일자리 수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11월 24만 9천 개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며 전문가 전망치인 45만 개에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 이후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자녀를 돌봐줄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일자리 증가폭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일 신규 확진자 수는 43,7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연일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이제는 무려 4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3,7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만 7천 명을 넘은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팬데믹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여 명씩 늘면서 입원 환자 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2,900여 명으로 하루 200명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확진자 수는 무려 188만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검사 양성 확률도 20.9%로 급등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10명 가운데 2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만 1천여 명이 확진된 30,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종별 감염은 라티노계가 85만 2천 명, 백인이 그 뒤를 이어 2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 LA 통합교육부 소속 교사와 학생들의 양성 판정률은 1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간 라일리 LAUSD 교육감 대행은 이는 카운티 전체 양성 판정률인 22%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 대행은 검사 횟수를 늘려 방역률을 올리겠다며 간이 검사 키트 배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진정세를 보였던 일본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다시 6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현에서 오늘 코로나 신규 감염자 1,414명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981명에 이어 이틀 연속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건데 이와는 별도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도 미군 등 254명이 새로 확진되는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びっくりですね。仕事じゃなかったらもう家にずっといてたいですね。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와 야마구치, 히로시마 등 서일본 3개 광역지자체에 모레부터 이달 말까지 긴급사태 바로 전 단계인 코로나 만연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음식점에서의 술 판매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政府としてもこれら3県の感染拡大に早急に対応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いたしました。 오늘 일본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도쿄 922명을 포함해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6차 유행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를 눈앞에 둔 도쿄도는 현재 테이블당 8명인 음식점 회식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UCLA를 비롯한 유식의 6개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이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SC와 칼스테이트 대학 일부 대학들도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UC 버클리는 예정대로 오는 18일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회는 학교 측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면서 이번 사태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반정부 시위로 시 청사 건물이 새카맣게 불에 탔고 대통령 관저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시작돼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퍼진 반정부 시위가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까지 시위대 26명이 사살됐고 보안 요원 18명도 진압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시위대가 수십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000명이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가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 선발대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가운데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된 평화유지군 규모는 2,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 나와 시위대를 살인자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협상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가스값 폭등에서 촉발됐지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의 장기 독재와 경제난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It's just our own people does want to speak with our government, and our government refuses to speak with them. They just requested foreign troops. 유럽연합이 카자흐스탄 국민 권리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 미국에 이어 카자흐스탄 정부를 우회 비판해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서방 사이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중국 측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은 그제 주중 북한 대사를 통해 중국 국가체육총국에 전달한 편지에서 베이징 올림픽 불참 이후로 적대 세력의 책동과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 상황 두 가지를 냈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IOC가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상태란 점, 또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다는 점을 언급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 측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곤 했지만 선수단과 별도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소치 때 대표전이 갔던 건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얼굴을 내밀 때고요. 보통 국가를 지향할 때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의 불참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당국자 접촉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대미 메시지는 일절 내지 않았고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을 꼽았습니다. 불참 의사를 전한 그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날입니다. 정세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겹으로 당혹스러울 법한 상황인데 겉으론 충분히 이해한다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불법적인 위협 지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북한이 사흘 전 발사체를 쏜 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 미사일이 보통의 탄도미사일일 뿐이라며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을 쏜 데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던 군 당국이 어제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일 발사체가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에 기동형 날개를 붙여 정확성을 높인 이른바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라는 겁니다.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는 지난해 10월 북한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된 탄도미사일의 일종입니다. 이 관계자는 고도 50km 이하의 최고 속도는 마하 6에 달했지만 비행거리는 북한 주장대로 700km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5일 발사체에 대해 수년 전에 실전 배치한 국산 지대지 현무2C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무2C도 최대 속도가 마하 9 정도 되지만 극초음속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북한이 그들만의 극초음속 표현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요격 체계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극초음속 기술이 초기 단계이긴 해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조기에 개발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이에 맞춰 미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미 동부 지역에 또다시 폭설이 강타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을 비롯한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폭설의 여파로 연방정부와 학교들은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 폐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워싱턴 DC 북부와 메인주까지 일대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시간당 3cm가량의 적설량이 예보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한국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금은 중국을 방문할 때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PCR 검사와 혈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탑승 일주일 전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아야 합니다. 또 탑승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자가 건강 상황 검측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세 단계 모두 문제없어야 중국 입국을 허가하겠다는 건데 중국 정부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항공당국은 지난해 12월 17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온 승객 중 중국인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의 인천 텐진 노선 운항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중국에 입국하더라도 최소 2주 이상 강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교민이 약 2, 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중국 입국이 더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방역 기준 강화 조치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은 특별 규정에 따라 비행기 탑승 전 나흘 이내에 2차례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중국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더 죄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덕입니다. YMCA가 LA 지역 12개 지점에서 주 4일 코로나 검사를 제공합니다. 3가에 위치한 한인타운 지점도 포함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지역 YMCA 12곳에서 무료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YMCA는 매주 월, 수, 목,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약이 필요 없이 워크인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개강할 예정이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LA 글로벌 CEO 과정이 취소됐습니다. 한국외대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우선 15기 모집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일정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새벽 볼티모어 한인식당인 남강식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 소방국은 지난 5일 새벽 4시 반쯤 웨스트 12번째 스트리트과 메릴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옆 건물로 번져 지하에 있던 남강식당과 1층에 위치한 업주의 집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 동부 지역 주택가에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는 코로나 확산과 인력 부족,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쓰레기 수거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7개 주로 유통된 28,000파운드의 강고기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안전검역청은 인터스테이트 미트사에서 처리된 간 쇠고기 제품에서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발견돼 28,300파운드 분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생산된 것으로 엘버슨과 크로거, 월마트 등 마켓에서 판매됐습니다.
확진자 폭증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양성 판정률은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보건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뉴노멀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검사와 백신들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